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스캘핑 매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와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어떤 구체적인 매매법이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해왔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손실이 났던 경우를 단계별로 나눠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손실이 나는 경우가 첫 번째로 매매 자체를 잘 못해서 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는 게 없으니 손실이 당연하겠죠. 저 또한 그랬고요. 매매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은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호가의 배열이 어땠는지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 집중해서 급등 직전부터 흐름이 끊기기까지의 그 패턴을 머리에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움직임을 다 보셨으면 그럼 똑같이 다른 종목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종목마다 올라가는 흐름들이 차이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비슷한 흐름들을 골라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번 종목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새로운 급등하기 직전의 종목을 보실 때 어떻게 올라갔었는지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손이 나갈 수 있게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스캘핑이 정말 경험이 중요한 게 변수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손실을 보면서 새로운 패턴들이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서 다음 매매 때 적용을 시킵니다. 제가 스캘핑을 멋모르고 처음 공부할 때는 한 8시 40분부터 6시까지 그냥 계속 호가만 쳐다봤어요. 그리고 장 끝나면 자기 전까지 당일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계속 돌려봤고 꿈에서도 꿀 정도로 이거에만 몰두를 해서 거의 1년 동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손실이 나는 경우는 당연히 계속해서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처음 보는 움직임들이 나오면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률은 높일 수가 있어요. 100개의 종목이 있으면 100개 다 들어가서 수익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40번 보던 수익을 60번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급등하는 타이밍을 익히셨으면 매도에서 막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설명과 똑같이 언제 급등을 멈추고 떨어지는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굳이 고점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사서 수익이 났다 싶으면 그냥 매도를 해서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호가를 보면서 대응이 되도록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사고 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애초에 스캘핑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자마자 수익이 안 나면 그건 그냥 잘못 매매를 하신 거예요. 결국에 차트에 보이는 양봉들은 처음과 끝자락만 보여주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왔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양봉들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수익일 수는 없어요. 급등주는 더 그 특성이 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인정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판단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연습하시라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생각하고 진입하면 늦습니다. 저 또한 보자마자 눌렀는데 놓칠 때가 꽤 있어요. 같은 시점으로 종목에 접근을 해도 결국에 1초 차이 때문에 수익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각을 익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감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재능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감으로 만들 정도로까지 많은 패턴들을 보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시면 막 하시는 걸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종목을 정말 수도 없이 봐서 지금은 종목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겠다를 굳이 판단을 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나가는 거지 그냥 오르는 것 같다고 아무거나 산다고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오를 것 같아서 안 파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엔 스캘핑을 하면서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은 언젠가는 결국에 다시 깡통을 차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응은 진입을 해서 주가의 흐름이 내 생각대로 흘러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경우 모드를 빠르게 판단하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라는 겁니다. 물론 기다려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팔고 그때 다시 사면 돼요. 잘못 들어가서 빠르게 손절하는 게 기다려서 나는 손실보다 훨씬 나으니까 이것만큼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제 매매를 하면 웬만해서는 호가 여러 개를 먹을 때가 많은데 매도할 때도 제 물량을 한 번에 다 못 받아줘요. 그런 상황에서 호가가 비었더라도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아래다가 깝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꼭 지키시면 손실 줄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해 익숙해져서 수익이 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도 꾸준히 수익이 나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웬만해서는 오후장도 같이 하셔서일 거예요. 오후장은 애초에 이벤트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오전에 수익을 봤는데 못 멈추고 오후까지 하다가 날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깡통을 여러 번 찼어요. 정말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오전에 수익이 났어도 계속해서 매매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익이 유지가 안 되고 1위1비식으로 되다가 크게 손실 나고 결국엔 다시 깡통 차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아도 막상 실천하는 게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깡통 찬 이후로 오전에만 해서 복구한 거를 이후에 한 3번 정도 더 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법이 제 의지대로는 안 되니까 그냥 밤에 잠을 안 자고 오전에 매매를 한 후에 잠을 자버렸어요. 이렇게 강제로라도 하니까 수익이 계속 쌓이고 손실을 봐도 크게 잃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 정말 복구가 되니까 그제서야 계좌에 수익이 찍히는 걸 보고 느낀 게 있는지 스스로 절제하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만약 오전에만 매매를 하고 스스로 절제를 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 그대로만 하셔도 성공하실 겁니다. 오후장은 그냥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저도 그렇고 오전에만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아예 일정을 잡아버리시던지 강제로라도 안 하게끔 만드신 다음에 천천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장도 결국엔 계속 흐름을 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아침과 다르게 아예 새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패턴을 익히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지켜지시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할 것이 시드를 키우는 건데요.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소액으로 꾸준히 수익이 났으니 원래 하던 금액보다 더 크게 해도 똑같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금액대가 커지면 처음 경험해보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제가 소액으로 하다가 큰 금액으로 진입을 했다가 머리가 하얘져서 바로 폭포수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 금액으로 하라고 해도 못할 금액이지만 처음 겪었을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적응시키면서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같은 스캘핑 매매라도 사람마다 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금액대가 달라지면 매매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스캘핑이 애초에 급등주에서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가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본인이 그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개미가 그래봤자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관여가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제가 매매하면서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손실을 봤던 경우를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 또한 시드를 늘리는 단계이고 손실도 보면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뇌동매매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줄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회를 나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유튜브를 만든 이유도 나중에 매매 영상도 올리고 할 텐데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써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호가를 쳐다본 시간 자체는 많지만 제대로 된 매매를 한 기간 자체는 1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는 흐름이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맞춰 바꿔줘야 되는데
한 가지에 꽂혀서 머물다가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엔 손실을 봄으로써 하나씩 경험치를 쌓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그 데이터들을 다 저장시켜 자기 걸로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실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복구하는 건 정말 금방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잃었던 금액을 한 달 만에 다 복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그 노력한 시간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